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1월 27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어제 국립묘지에 안장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를 파다가 돌멩이가 나왔는데 이게 봉황의 알이다, 천하의 명당이다, 이런 직관의 얘기를 기사화한 기사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큰 일을 치르다 보면 별거를 다 기사로 만들고 싶곤 하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피할 수 없어서 짧게 한 말씀 드립니다. 듣다 별 소리를 다 듣겠습니다. 땅 파다가 돌멩이 나오는 건 다반사인데 이게 봉황의 알이라고요? 아마 YS가 들었으면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들 고마해라. 이런 억지 의미 부여나 미화가 비웃음을 듣고 우상화라는 빈축만 사진 않겠습니까? 지관이란 사람이 돌멩이나 자갈의 성분 분석까지 하는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이런 걸 기사랍시고 쓰는 사람이나 송고된 그 기사를 받아서 데스크를 본 뒤에 매체에 표출시킨 사람이나 돌멩이를 보고 봉황의 알이라고 판정해준 그 직관이나 다 50보 100보입니다. 우리가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돌멩이가 봉황의 알 같다느니 그런 우상화가 아니라 그가 지키고자 했던 민주 회복, 지금 촛불 앞에 풍전등화 형국인 대한민국의 민주, 그것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네, 5시 4분 막 들어왔습니다. 미리 좀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그 치통이 심해져가지고 오늘 치과에를 갔는데 좀 많이 상태가 안 좋아서요. 치료를 받고 그 마취를 했는데 지금 또 공교롭게 마취가 풀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혀와 잇몸의 일부는 좀 굳어 있고 풀리면서 통증은 좀 심하고 그래서 아마 평소와 발음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최대한 또박또렷
또렷하게 또박또박 하려고 애는 쓰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더 실수를 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혀 놀림이 자유롭지가 않아서 좀 발음하는데 애를 많이 먹습니다. 미리 좀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자, 뉴스 브리핑 받으시죠. 얼마 이제 위클리 뉴스 K 뉴스 브리핑 거기서도 뉴스 브리핑 맡고 계시죠? 네네. 굉장히 아주 댄디하고 정확하게 또렷또렷하게 하시던데 과연 훈련받은 아나운서가 하는 뉴스 브리핑이란 저런 거구나를 또 한 번 느끼는데 이제 막 하고 내려와가지고 메이크업도 아주 뽀얗게 이쁘게 된 굉장히 이쁜 정승주 아나운서가 이제 막 9층에서 TV를 마치고 막 내려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내용이 무시무시하더군요. 그렇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다음 달 5일로 예고한 2차 민중 총궐기 집회와 관련해서 불법과의 타협은 결코 없다며 정부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어낼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는 국민 이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김 장관은 지난 14일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뒤 조계사에 은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겨냥해 죄를 짓고도 법 집행을 거부한 채 종교시설로 숨어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하면 최근 국회에 제출된 복면 시위 금지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위 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양형 기준을 올리고 그러니까 징역 몇 개월 때릴 것 한 1년으로 높이겠다 뭐 이런 소리고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나 벌금, 과태료, 훈방 이런 거 아니고 꼭 징역을 살리겠다 이 소리네요. 예. 지금 이거야말로 법무부 장관이 법의 이름을 빌어서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한테는 점수를 따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통령 한 사람을 빼고는 누가 이런 법무부 장관을 장관이라고 생각할지 의아합니다. 며칠 전에 경찰이 민노총 서울본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 오늘은 경기본부 압수수색했죠? 예. 경찰이 조금 전 민주노총 경기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전 9시 경기도 수원의 민주노총 경기본부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세계 노동절 대회 집회 당시 민주노총이 불법 폭력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있었던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서도 어제보다 61명이 많은 331명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계사에 가서 도움과 중재를 요청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 오늘 조계사에서 직접 기자회견 같은 걸 하려다가 조계사 측에서 경내에서 정치행위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입장문을 발표했죠. 예. 조계사에 은신 중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민주노총 지도부를 통해서 조계사 인근 불교 여성개발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거취 문제를 밝혔습니다. 원래 한 위원장이 직접 나올 예정이었지만은 민주노총 측은 경찰 체포 시도가 우려된다면서 한 위원장의 입장 발표문을 김욱동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가 돌아가면서 대독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입장 발표문을 통해서 한 위원장은 다음 달에 열리는 2차 민중 총궐기는 정부의 폭력적 시위 진압에 반대해서 평화적 기조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 노동법 개혁 시도가 중단되고 정부가 노동계약 지침 발표를 강행하지 않으면 기꺼이 자진 출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자신의 구체적인 신변과 거취 문제는 다음 달 5일 평화적 국민 대행진이 보장된 이후에 밝히겠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경찰이 내달 5일, 그날도 아마 토요일일 텐데 12월 5일로 예정된 집회
집회를 허락하지 않겠다, 금지시키겠다 이런 말 지금 며칠째 하고 있는 걸로 봐서 허락하지 않을 건 거의 확실해 보이네요. 예.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서울 도심의 2차 대규모 집회를 경찰이 허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어제 전국 농민회 총연맹 측이 다음 달 5일 서울광장에서 10,000명 규모로 집회를 열겠다는 신청서를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낸 것과 관련해서 불법 폭력 시위 가능성이 예견돼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오후 1시가 통보 시한인 경찰은 이르면 오늘 저녁, 늦어도 내일 오전 중에 불허 방침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예.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진도관제센터가 직무유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최종 결정을 내렸네요. 예.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VTS센터의 부실한 관제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겁니다. 대법원은 전 진도 VTS센터장 46살 김모 씨 등 1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교신 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서 김 전 센터장을 뺀 12명에게 각각 200~3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야간에 2명이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1명만 근무하고 이를 감추려고 교신 일지를 허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변칙적 관제 방식은 징계 대상일 뿐 직무유기로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둘이 봐야 되는데 한 사람은 좀 쉬고 한 사람만 일했던 거, 이거는 직무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고 징계 대상이다. 이게 지금 대법원 얘기군요. 예. 자, 새누리당이 한국형 전투기인 KF-X 사업에 대해서 박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다고요? 지금 방사청장이 대통령의 서강대 전작과 동기동창이고 이번에 또 신임을 많이 실어주고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관심이 쏠려있던 지난 25일 국회 국방위에서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대한 감사 요구안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감사 요구안은 국방위원장인 정두원 새누리당 의원의 명의로 상정된 안건이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전폭적 지지를 나타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유승민 의원만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국방위는 다음 전체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면서 사실상 KF-X 사업 감사는 물 건너간 겁니다. KF-X 사업은 개발비만 8조 5천억 원이 들고 양산 비용까지 합하면 18조 원이 들어가는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당초 호언했던 2025년까지 완료가 되지 못하면 그 비용은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전망이어서 일각에서는 22조 원이 들어간 MB의 4대강 사업에 비견되는 사업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18조 원 정도라는데 만약에 이게 조금 뭐가 좀 잘못되거나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좀 달리 뭘 해야 되겠다고 하면 몇 조 늘어가는 일도 아닐 거고 그러면 거의 4대강에 들어간 돈 얼추 비슷해질 수도 있겠네요. 무엇보다도 미국에서는 기술을 안 주겠다는데 우리는 무슨 수로 그 정해진 기일 안에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자기 대학 동기동창인 방사청장으로부터 보고받고서 1시간쯤 보고받다가 원래대로 잘 하면 되겠네요. 열심히들 하세요. 하고 딱 끝내버렸죠. 원래 오늘 국회 본회의 일정 있었는데 여야 이견이 커서 특히 한중 FTA 인준 관련해서요. 이견이 커서 미뤘고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하겠다 이거죠. 지금 완전히 그날 또 처리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여야는 오늘 회동을 갖고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30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원내지도부 기자간담회에서 어제와 오늘 이어진 여야 협의에서 많은 쟁점을 논의하고 정리했지만은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FTA 비준 동의안은 세법 문제가 있고 예산과 법안이 연계돼 있어 독립적으로 처리될 수 없다면서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볼모로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 대표는 오는 30일 오전까지 한중 FTA와 예산안, 민생법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없으면은 예결위와 본회의 등 모든 의사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안 처리 지연에 대해서 국민 심판론을 들고 나오면서 성토한 데 이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는 위선과 직무유기 등의 단어를 동원하며 한중 FTA 비준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해왔습니다. 네. 취임 초에는 국정 지지율이 무려 90%를 웃돌다가 아들 차남 현철 씨 한보돈 받은 거 아버지는 실명제 했는데 아들은 소통용 소리 들으면서 차명 거래 이런 거 버젓이하고 급기야 구속까지 되고 그래서 아주 곤두박질 쳐가지고 임기 말 무렵에는 8%밖에 안 됐었는데 퇴임 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고 별 인기가 없었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닷새간의 조문 정국 동안에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확 올랐다고요? 예.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서거 후 50%를 넘을 정도로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한국갤럽에 따르면은 24일에서 26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성인 1,001명에게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호감 여부를 물은 결과 51%가 호감이 간다, 34%는 호감 가지 않는다고 답했고 15%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조사 때 호감이 간다가 19%, 호감 가지 않는다가 66%였던 것과 비교하면은 서거 후 고인의 민주화 여정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호감도가 급등한 셈입니다. YS가 우리나라 정치발전 공헌 정도에 대해서도 매우 공헌했다가 31%, 어느 정도 공헌했다가 43% 등 74%가 공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에 별로 공헌하지 못했다는 12%, 전혀 공헌하지 못했다는 3%였고 네. 11%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으로는 민주주의, 민주화운동 21%, IMF 17%, 금융실명제 16%, 이 세 가지가 전체 응답의 54%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문민정부 3%, 3당 합당 2%, 하나회 척결 2% 순이었습니다. 네. 네, 앞서 제가 24일에서 26일까지 4일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정정합니다. 3일간입니다. 예. 짧게 한 말씀만 좀 첨언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수락하신다면, 누가 돌아가시면, 사망하면 아무래도 그의 좋은 점을 추모하게 되고, 뜻을 기리게 되고, 그런 거 맞습니다. 그리고 야박하게 공과 과를 명확히 나누어서 이미 이제 세상을 막 떠난 분에게 뭘 잘못했다고 다시 한번 말하는 건 적어도 우리 동양적 전통, 정서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걸로 다들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의하고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그 비극적, 통한스러운 죽음, 서거 때문에 더 그를 그리워하고 한때 그를 비판하고 했던 사람들이 울컥하는 향수에 젖어서 해마다 그의 서거 일에 전국을 노랗게 물들이는 것도 아마 그런 것도 작용하리라고 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비슷합니다. 예견된 죽음이랄까, 88세면은 천수를 누렸다고는 하기 힘들어도 그래도 오래 사셨다, 이런 말 듣기에는 부족하진 않겠죠. 누구의 죽음이 그를 우상화하거나 그의 모든 것을 미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슬퍼하는 것과 그의 부재를 허전해하는 것과 그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눈 감아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계정이 다르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YS를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가 남긴 정신, 그가 하고자 했던 것, 그가 실제 정치에서 이뤄냈냐 못 이뤄냈느냐 그걸 떠나서 그가 추구했던 것, 그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대 정신에 맞는 거라면 우리는 그를 당연히 그리워하고 기리고 추모하고 계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잘못했던 것, 그런 것들은 명확히 잊지 않음으로써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의 족적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가 끼친 과오, 그 후과, 대표적으로 뭐 삼당, 합당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 지금 많이 아직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잊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중국 상하이 증시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뉴욕, 아무튼 세계가 아주 눈을 동그랗게 하고 쳐다보고 있는 주요 증시 중에 하나인데 오늘 6% 이상 폭락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증시가 오늘 오후에 6% 넘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이날 오후 3시 46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해서 6.01%인 218.38포인트 떨어진 3,417.18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선전 종합지수도 6.65% 급락한 2,171.13으로 급락했습니다. 중국 증시의 주요 지수 하락세는 중국 증감회 당국이 증권회사들을 대상으로 비리 부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함에 따라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중국 당국은 해통증권과 국태, 군한 등 대형 증권사에 감찰조를 보내서 비리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증권사 비리 조사가 확산되면서 증권업종 지수는 오장 한때 9%의 폭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증권주에 이어서 보험과 항공 관련 종목들도 이날 가파른 주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증권주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향후 증시도 안 좋게 보니까 증권주는 더 낙폭이 큰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동국대의 학내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부총학생회장이 무려 44일 동안 단식을 하고 있다고요? 이러면 목숨이 아주 위태롭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동국대학교 재학생 김건중 부총학생회장이 이사장인 일면스님의 재연임에 반발해서 44일째 단식 농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총학생회,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교수협의회 그리고 총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동국대의 정상화를 위한 범동국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일면스님의 사퇴를 촉구하고 단식 농성 중인 김건중 부총학생회장의 단식 중단을 당부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전날 수불스님은 김 부총학생회장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동국대 이사직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결단한 사람은 수불스님이 아니라 이사장인 일면스님이라면서 흥국사 탱화절도 의혹을 받고 있는 일면스님의 해명 요구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서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만으로도 사퇴를 해야 마땅하다고 규탄했습니다. 네. 자, KTX 여직원들이 해고 무효 소송에서 결국 끝내 졌군요. 예.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서 7년간 투쟁을 벌인 KTX 여승무원들이 결국 한국철도 공사 소속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1부는 해고 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내린 1, 2심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모 씨 등은 지난 2004년 1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해서 KTX를 알리는 얼굴로 코레일의 자회사인 한국철도 유통의 계약직으로 고용이 됐습니다. 코레일은 채용 당시 2년 뒤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레일은 2년 넘게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약속을 어기고 2006년 이들에게 KTX 관광 레저로 회사를 옮기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후 여승무원들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였고 코레일 측은 계약을 거부한 이들을 해고했습니다.
2008년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한 여직원들은 1, 2심에서 승소했지만은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지 4년 만인 올해 2월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 계약 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네.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는 직후인 지난 3월 소송을 낸 여승무원 가운데 한 명인 비모 씨가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네, 이거 참 오래된 일인데 결국 이런 결말을 가져오는군요. 네. KTX 막 다니기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불거진 일인데 결국 이렇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올 가을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서울 지방 같은 경우에 영하 7도까지 내려갔다 그러던데 내일도 이렇게 춥답니까? 예. 전국이 구름이 많고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은 아침까지 눈 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서울 경기와 충청 남북도 북부에도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눈 날리거나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기온 살펴보면은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1도의 분포를 나타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정승주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씨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에?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스포츠 뉴스 들으시겠습니다. 스포츠 Q의 박상현 차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쇼트트랙이 메달도 잘 따고 그래서 국민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그래서 관심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이를테면 하키 그런 것보단 훨씬 관심이 크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래서 관심이 많으니까 기자들이 쫑긋하고 보고 있어 보니까 주문이 많이 전달이 보도가 되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엔 또 대표팀에 있는 고등학생 선수가 술 마시다가 적발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저께였는데요. 예. 지금 현재 그 춘천에서 그 전국 남녀 쇼트트랙 종별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대표팀 선수가 이제 잠시 외출을 허가를 받아서 춘천에 다녀왔습니다. 예. 이제 춘천에 가서 이제 선후배들과 이제 같이 술자리를 가진 모양입니다. 예. 이제 선후배들과 이제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음주 사실이 들키지 않았으면은 뭐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런 청취자 여러분께 그런 의견에 맡기겠는데요. 이제는 이제 학부모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면서 그것이 적발이 된 겁니다. 들킨 거죠, 일종의. 예, 그러면서 과연 고교생 선수가 특히 지금 현재 물론 외출을 나왔다고는 하지만 예. 현재 시즌을 치르고 있는 선수가 대표팀 선수가
과연 음주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일단 고교생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음주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상당히 좀 파문일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수능 마치고 그러면 또 고3들은 제법 한 잔씩들도 하고 뭐 몰래 그러는 것 같긴 하던데. 그나저나 운동하는 선수면 몸을 좀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대회 참가 중이면 경기 중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이제 월드컵 1, 2차 대회가 끝났고요. 네. 현재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훈련을 좀 하고 있습니다. 3차 대회가 또 있기 때문에. 시합 경기는 경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춘천에서 마셨다는 게 경기 때문에 춘천에 가 있었던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또 경기 도중에 살짝 나가서 한잔 했다 그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좀 그렇긴 하네요. 몸이 재산이니까 아직 다 성장이 완성되지 않은 그런 나이면 술이나 담배 이런 것들은 좀 본인을 위해서라도 안 하는 게 어떨까. 운동선수들이 농구나 축구선수들이 술을 아주 잘 마신다는 얘기는 전에 들었고 저도 간접적으로 본 적도 있는데 운동선수들 술이나 담배 많이들 합니까? 담배 이런 거? 예, 일단 제가 이제 취재를 했을 때는요, 야구 선수들이 특히 흡연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미 유현진 선수의 흡연 사실은 이미 좀 많이 광범위하게 좀 알려진 사실이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취재 나갔던 지금 현재는 이제 코칭 스태프로 변신한 모 선수도 역시 취재 저와 인터뷰를 했을 때 상당히 담배를 많이 피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담배를 좀 많이 피는 경향이 있고요. 술 같은 경우는 모두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현장에서 떠나신 모 감독 같은 경우는 거의 말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정도는 이름 얘기하셔도 되지 않아요? 예, 허재 감독이 좀 유명하시죠. 예.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선동열 코치라든지 장채근 지금 현재 홍익대 감독 같은 경우는 바로 경기 전날 술에 만취됐었던 일화도 있었고요.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선수 생활을 좀 오래 해야 하는 프로라면은 아무래도 이것을 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례로 지금 현재 K리그에서 가장 고령인 골키퍼 김병재 선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선수는 전혀 술과 담배에 입을 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좀 철저하게 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김병지 선수 머리랑 멋쟁이처럼 염색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좀 화려하고 잘 놀 것 같다는데 술, 담배는 잘 안 하는 모양이죠? 거의 좀 약간 과장을 보태자면 거의 성직자처럼 지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본인의 선수 생활 연장 이런 거하고도 당연히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 술, 담배 이런 건 어렸을 때 안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선배들이 좀 잘 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축구 경남FC 못하던 팀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추락이 끝이 안 보인답니까? 예, 일단 경남FC의 상황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FC 같은 경우는 바로 지난 시즌이었죠. 지난 시즌에 K리그 클래식 11위를 차지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광주FC와 바뀌었습니다, 위치가. 광주FC가 승강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올라왔고요. 경남FC는 이제 K리그 챌린저도 떨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경남FC의 구단주인 홍준표 도지사가 거의 인원을 좀 감축을 하고 거의 경남FC를 해체한다 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경남FC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예. 결국 이제 경남FC가 올 시즌을 치르기는 했는데 상당히 좀 후문이 좀 많았습니다. 안중복 전 사장 같은 경우도 뒷돈을 빼돌렸다는 얘기가 있고요. 지금 이미 현재 검찰 수사는 들어갔습니다. 예. 안중복 사장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대표이사가 경남FC의 회생 방안이라고 하면서 내놓은 방안이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 대표이사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현재 K리그의 승강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K리그 승강제를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축구 팬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도민 구단의 현실의 일단면을 우리가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성남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시나 도에서 이렇게 구단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런 예, 그렇습니다. 거는
기업에서 하는 구단과는 좀 더 로직이나 뭐 이런 것도 다를 텐데,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구단 운영 자금도 그 지방세, 결국 나랏돈 세금일 텐데, 이런 구단들이 취할 바람직한 자세랄까? 그런 거는 우리 박 차장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이미 그 모범 사례를 성남FC가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특별하게 의견을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성남FC 같은 경우는 그 기초자치단체로서 성남FC를 이끌면서 이미 올해 AFC 챔피언스 리그를 진출하기도 했고요. 네. 또 K리그 클래식에서도 5위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5위라면은 상당히 높은 순위거든요. 예. 뭐 바로 위에 이제 전북 캔들라든지 수원 삼성, 뭐 FC 서울, 그다음에 포항 이런 기업 구단 바로 아래에 성남이 있다는 것은 상당한 좀 성과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성남이나 이번에 K리그 클래식에서 10위를 머물긴 했지만 어쨌든 K리그 클래식을 잔류한 광주FC의 좀 모범 사례를 좀 따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시도민 구단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은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바뀌거든요. 특히 경남FC 같은 경우는 홍준표 도지사로 바뀐 이후에 상당히 경남FC가 상당히 좀 추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점에 볼 때 홍준표 도지사가 조금 전형적인 생각을 갖고 축구단을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홍 지사가 구단주인데 축구 선수들한테는 급식은 무제한으로 잘 많이 먹게 하죠. 일단 뭐 축구 선수들에 대한 식사라든지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번에도 한 가지 좀 불거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 경남FC의 공격수 중에 스토야노비치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네. 이 선수가 9골을 넣고 나서 곧바로 경남FC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상당히 뜻밖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거는 상식밖의 일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이사가 박성화 전 감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네. 이 선수가 10골을 넣게 되면은 보너스 상금으로 보너스로 5천만 원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 선수를 넣지 말라 이렇게 압력을 넣은 겁니다. 상당히 좀 상식 밖의 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 경남FC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득점 이면 계약을 맺은 게 있는데 10골을 넣으면은 추가로 5천만 원 정도를 더 주기로 돼 있는데 이제 9골 넣었으니까 가급적 출장을 시키지 마라. 예, 그렇습니다. 돈 전략하자 이 소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그 축구단을 운영한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재 대표이사 자체가 축구를 전혀 모르는 이런 CEO이기 때문에 사실상 홍준표 도지사의 그런 선거를 도왔던 이런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낙하산이 아니냐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황당하긴 해요. 현재 진짜.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또 다음 내년에 뛸 선수를 뽑고 있습니다. 예.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좀 복마전 같은 곳이 바로 경남FC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아까 뭐 스토이치비치인가 뭐 9골 넣었다는 그 선수 이면 보너스 그거 안 하려고 했다는 거 그 신문에 다 났습니까? 예, 모두 났습니다. 아, 제가 체육면을 잘 안 봐서 황당합니다, 진짜. 자, 요즘 그 이종 격투기라고 하나요? UFC 이게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내일 열리게 되고요. 네. 바로 오늘 그 개최장 행사가 있었습니다. 개최장 행사라고 하면은 이제 잘 아시듯이 그 복싱이라든지 이런 격투기에서는 그 체중을 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기준 체중을 재는 행사에 모두 22명의 선수가 모두 제대로 통과를 했고요. 예. 조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좀 당초에는 누구 나오겠다 이러더니 많이 바뀌었다는데 뭐 한국을 좀 우습게 봐서 싹 바꿔친 겁니까? 바뀔 만한 사연이 있었습니까? 예, 바뀔 만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메인 이벤트로 나올 선수가 도중에 좀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부상을 입으면서 이제 나올 수가 없게 되면서 김동현 선수와 맞붙게 되었던 선수가 메인 이벤트로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제 김동현 선수의 상대 선수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또 미르코 크로캅이라는 격투기 팬이라면 잘 아시는 그런 선수가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선수가 약물 복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징계를 2년 출전 정지 징계를 받는 바람에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UFC에 참가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요거는 그 짜고 한다는 레슬링하고는 달리 짜고 이러는 건 아닌가요? 예, 뭐 전혀 짜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물론 이제 UFC에서 그 두 선수의 뭐 갈등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좀 포장해서 내보내는 경우는 있지만 그 일반 복싱 원투라든지
복싱이나 뭐 격투기 다른 격투기 네. 경기처럼 제대로 맞붙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미국 그 프로레슬링은 그 막 못 봐주겠던데 그냥 짜고 한 티가 역력히 나고 요거는 아주 살벌하게 제대로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피를 막 너무 많이 흘리니까 저렇게 하고도 경기를 하나 싶고 물론 이제 의사가 뭐 중단시키는 것도 한두 번 보긴 봤는데 살벌해서 재미는 있으면서도 좀 보면서 그렇더라고요. 예, 뭐 격투기라든지 복싱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어떻게 좀 보면은 피를 흘린다는 거는 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예. 뭐 어떻게 보면 축구라든지 미식축구 이런 경우에서도 출혈이 일어난 경우도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예. 상대방과 충돌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면서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뭘 물어도 아주 척척 박사처럼 대답을 해주시니까 제가 참 편합니다. 자, 스포츠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포츠 큐의 박상현 차장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